안녕하세요. 메시입니다. 금일 새벽 축구 프리미어리그 5경기 준비했습니다. 그럼 2월 18일 축구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해드릴 테니 고정 댓글 잊지 마시고 그럼 한 경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첫 번째 경기는 벌리 vs 아스널 경기야. 벌리는 실리적인 스타일로 리버풀을 상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벌리의 문제는 상대의 지속적인 전방 압박에 수비진이 상당히 허둥대는 양상이 짙었다는 점. 아스날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시간대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진의 불안감이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황에서는 측면을 공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콜레오소의 부상과 오도베르도 홀로 체급을 극복하는 기량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아스널은 휴식기 이후에는 상대 압박을 분쇄하기 위해서 빠르게 전환하면서 패스를 이어가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모습이다. 진첸코가 없는 상황에서도 웨스트햄을 6골을 넣고 대파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일단 진첸코가 없이 키비오르가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벌리의 측면 공략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비력이 좋은 키비오르가 선발로 나오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내 생각은 아스날이 핸디캡 승리까지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진첸코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빌드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 오히려 벌리의 유일한 루트인 측면을 봉쇄하기 위해서 수비력이 좋은 키비오르가 선발로 나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력 분석 보시면서 다음 경기 가보자고. 두 번째 경기는 풀럼 vs 아스톤 빌라. 이번 풀럼은 히메네즈가 없어서 걱정을 좀 했지만 무니즈가 2골을 넣으면서 본머스를 격파했다. 일단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상당히 약점을 드러내는 편이었는데 특히 라인을 높이는 플레이 특성상 수비진이 상당히 고생을 했던 편. 다만 아스톤 빌라도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최근 그 높은 라인을 커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풀럼도 공격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아스톤 빌라의 특징은 압박 라인을 높게 가져가지만 이 리스크를 오프사이드 라인의 정교함을 바탕으로 커버를 하는 것. 다만 2대3으로 대역전패를 당한 맨유전에서 디뉴가 빠진 다음부터는 오프사이드 라인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아스톤 빌라의 하락세가 디뉴의 이탈 이후로 가속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접전을 봅니다. 오버 2.5가 가장 나을 것이고 고배당을 노리는 상황이라면 무승부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풀럼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약했지만 아스톤 빌라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커버하는 오프사이드 라인에 대한 불안감은 디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해결이 쉽게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풀럼도 수비는 몰라도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이다. 전력 분석 함께 보시면서 다음 세 번째 경기 준비해볼게. 세 번째 경기는 토트넘 vs 울버햄튼 경기야. 아시안컵 논란 이후 손흥민과 황희찬 첫 맞대결이야. 토트넘은 울브스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토트넘이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압박과 공수라인 조절에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상태인데 울브스를 상대로는 2연패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물론 해당 두 경기는 울브스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울브스가 최근 원정에서도 승점을 잘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에서의 전개가 되는 팀이라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울버햄튼은 앞서 언급했듯이 원정에서의 포비아도 서서히 극복을 하고 있다.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첼시를 상대로 2승 1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수비적으로는 울브스가 아주 뚜렷한 장점을 가진 상황은 아니지만 레미나를 필두로 한중앙 압박과 쿠냐 황희찬 네트로 이어지는 스리톱의 역할 분담이나 페이스가 상당히 좋다. 토트넘의 높은 라인도 울브스의 공세에는 부담을 느껴야 할 상황으로 본다. 접전을 봅니다. 오버 2.5를 찍는 것이 가장 나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 일단 울브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연패를 기록하면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울브스의 원정에서의 성적도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 팀의 공격적인 면모에 있어서는 크게 태클을 걸기 어려운 상태. 난전이 일어나는 변수 가득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통계 확인하시면서 다음 경기 준비할게. 네 번째 경기야. 뉴캐슬 vs 본머스 경기야. 뉴캐슬은 뉴캐슬이 홈에서 좋은 면모가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물론 홈에서도 실점률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닌데 압박으로 인해 생긴 공간을 수비진이 기동력으로 커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 공격이 잘 통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세트피스로 최근 쏠쏠하게 재미를 보는 등
뉴캐슬이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본머스는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특히 압박 위주의 플레이에 대한 호평은 받고 있는 상태. 다만 솔랑케가 공격 포인트에 비해서는 최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듯한 면모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압박이 붙기 전에 패스를 이어갈 수 있는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양상.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패하거나 하는 매치에서는 대부분 수비에서의 난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기는 했다. 내 생각은 뉴캐슬의 오버 2.5 양상 경기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뉴캐슬도 홈에서의 포켓 공간 허용이라는 약점이 없는 팀은 아니지만 결국 홈에서의 강세와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특히 최근 잘 터지고 있는 세트피스에 주목해볼 가치는 있는데 본머스는 EPL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4번째로 많다. 전정 통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 경기 준비할게. 5번째 경기 노팅엄 vs 웨스트햄 경기야. 노팅엄은 지난 경기에서는 지기는 했지만 속공 상황에서의 강점은 확실히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다. 다만 지난 경기 상대인 뉴캐슬은 포켓 공간에서의 공간 노출을 감수하고 압박 강도를 높이는 팀이지만 웨스트햄의 플랜을 일단 지키기다. 모건 깁스 화이트가 개인 기량으로 풀어가려고 해도 일단 웨스트햄의 수비 피지컬이 좋은 편이라 뚫어내기가 쉬운 유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웨스트햄은 웨스트햄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일단 지난 경기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처참한 간격 유지 능력은 상대가 지공에는 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 문제는 아무리 역습을 중시하는 팀이라고 해도 파케타가 없는 상황에서는 롱볼로만 이어지는 상황이 너무 잦다는 것. 안토니오가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보웬이 키가 큰 선수는 아닌데다 노팅엄도 경기마다 따르는 헤더의 숫자가 리그에서 3번째로 많다. 내 생각은 언더 2.5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볼 수 있을 듯 두 팀이 각자의 이유로 지공 상황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나마 파케타가 있는 상황이라면 웨스트햄이 더 좋은 체급을 가진 팀이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 파케타가 없다면 웨스트햄의 공세가 너무 단조로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전적 통계 보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경기까지 봐줘서 정말 고맙고 부족한 메시와 영상을 시청해줘서 고마워. 하루하루 발전하는 메시가 될게. 조금 더 정확한 분석 조합 픽을 원하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길 바래 메하.